이재철 전 성남부시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철입니다. 네. 우리 고정호 TV 처음이시니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방금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오산 희망연구소장 이재철입니다. 지난해까지 저는 일반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26년간의 공직자 생활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온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단연간 공직생활을 느끼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계급장 뛰고 나와서 그 이재명 후보의 부당성을 갖다가 1차적으로 설파하기 위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지난해부터 대장동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에 가입을 입당을 해서 대장동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비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 단위에서 철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평생 공무원만 하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무원 퇴직하고 이재명 대통령 막기 위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선택한 것이 국민의힘 이재명 검증특위위원회 위원. 예, 지금 김진태 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 거기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시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어요. 이재명 성남 부시장 할 때 이재명 밑에서 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끝 무렵이었었는데요. 예. 2017년 11월 말일서부터 2018년 3월 15일 권한대행으로 물려주기 전까지 부시장을 했었고 3개월 동안 이제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이제 은수부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다가 경기지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을 사퇴를 하는 바람에 자녀 임기를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철 부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몇 달 하고, 이재명이가 선거 때 선거하는 바람에 그만둔 이 권한대행을 또 석 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남시장 마지막 기간을 함께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단 몇 달, 사실은 단 며칠이라도 그런 정도의 아주 긴밀한 관계 아닙니까? 시장과 부시장 관계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알 거 모를 거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이제 공직 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해봤고, 과천부시장도 해봤고, 고양부시장도 해봤고, 성남부시장도 등등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성남에서의 부시장의 역할과 권한이 가장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불투명했었고, 그리고 음습했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입 다물고 있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맞닥뜨렸던 것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말에 가니까 12월 한 중순경에 인사안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정기 인사에 대한 인사안을 갖고 오는데, 시장 그만두기 직전에, 그리고 한 번 더 2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또 했어요. 근데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인사안을 갖고 왔는데, 이 인사과장하고 인사팀장이 이제 갖고 온 거죠. 근데 갖고 왔는데 거의 밑그림을 이제 그려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저는 이제 며칠 온 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부시장이 보통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출석하기 위해서는 인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사 초안을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이 인사 초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와라. 이제 인사 평정 자료라고 불리는데요. 누굴 승진시키고 누구를 또 좀 한직으로 보내고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승진이 돼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또 왜 누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다른 데는 다 갖고 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난해 9월 달까지 직전에 있었던 고향 부시장으로서 일부 시장으로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오면 큰일 났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맞닥뜨렸던 정말로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장면 원은 네. 이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안을 갖고 왔는데 전혀 평정 자료를 안 갖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평정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예. 갖고 와야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도록 갖고 오질 않아요. 안 갖고 와요? 근데 당장 내일 이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오길래 계속 기다렸는데 그 전날 고 이제 행정 라인에서 최고위급이 와가지고 부시장님 좀 사인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느냐.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이 평정 자료를 좀 갖고 와야지 그 왜 승진이 되고 왜 누락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한다. 근데 끝까지 안 갖고 와요. 그러면서 최고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국장입니까? 국장쯤 돼요? 실장. 네, 실장. 실장이었는데 실장이 2층의 뜻입니다. 2층의 뜻이다. 네. 그 시장실이 2층이라 이제 통칭되는 거는 그냥 시장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정진상 라인 측근들이 통칭해서 2층으로 불리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그 가꾸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2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사실은 좀 타협을 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신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해요. 그런데 2월 달에 또 정기 인사가 또 있었거든요. 2월 달에 보충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나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들의 이제 그 최종 인사하는데 예. 역시 그때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기는 부시장들의 무덤이구나. 실질적으로 이재명 그 시장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간부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재철 부시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부시장님들 역할 아시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이재철 부시장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뭐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이 부시장 역할과 권한들을 어떻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런 말을 직접 얘기를 해요? 직접 간부들 앞에서 저를 데리고 와서 웃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데리고 왔으니까 좀 다를 거다. 다를 거다. 그럼 지금 뭐 이재명이랑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이재명이가 직접 데리고 오게? 저도 사실은 처음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그해 2017년도 한 8월 달에 전임 지사였던 이제 남경필 지사께서 네가 성남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언지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성남 시장으로 가야 되죠? 고양시에 있을 때? 아닙니다. 그 도청에서 예. 그때 이제 실장급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보통은 사실은 부단체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영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들 하죠. 안 가고 싶었어요? 성남에? 근데 성남은 이미 선배들이 간 자리가 거의 그 부시장의 권한들이 형해화돼 있다. 다 소문이 났지. 이미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쪽 가면은 부시장이 거의 권한이 없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박혀 있어서 저 또한 지사님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널 찍었다. 이재명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이름 비슷한 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를 가요. 근데 나중에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지나고 제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일 마무리를 잘하는 이제 부단체장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 그런 알겠습니다. 연유로. 그렇게 해서 불러놓으면은 자기 그 신복처럼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첫 인사 때부터 근무 평점 갖고 오라 하니까 저쪽에서 아주 떠했겠네. 네. 예. 제가 아마 이제 첫 번째 그 실질적으로 부딪혔던 게 아마 3월 15일 날 권한 대행을 제가 받고서
그때 처음에 이제 총무과장이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기를 부시장님 저 국기계양대에 있는 저기 빈자리에다가 어떤 저기 그거를 계약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는 계속 세월호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2월 말에 18년도 네. 2월 말에 하면서 올림픽기로 이제 바뀌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끝나고 내려왔단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뭘 대신 올릴까요? 총무과장이. 그래서 저는 간부들을 불러서 어느 부분들이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간부들이 기존의 새마을 연수원도 우리 성남에 있었고 기존에 사실 그 자리에는 새마을기가 새마을기가? 전국 지자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기를 올려라. 올렸습니다. 아, 세월호기 내리고 네, 세월호기를 결과적으로 내리고. 보면 네. 세월호기 내리고 새마을기를. 예.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일보에서 난리가 났죠. 3면에 이제 크게 나오니까 일부 내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뭐 저 사람이 저 우파다 이러고 우파다. 또 한편에서는 또 좌파다.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면서 알겠어요. 그쪽들이 예.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그 별전직들, 임기제들 그 정리를 그 주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사람들. 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이제 또 보고를 하기를 비서실의 기능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러길래 비서실에 누구 남아있냐.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그 수행비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비서실장을 도와주는? 오케이. 그럼 나머지 그 이재명의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몇 명이 남아있느냐? 라고 그러니까 23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대노를 하고 엄청 많네. 아니 주군이 남아있는 사람만 23. 네, 주군이 떠난 자리에 별정직들은 당연히 당연퇴직이다. 그러고 임기제들 또한 그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바로 정리하는 게 나는 옳다. 그래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를 하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 주에. 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라인 이제 쪽에서 뭐 표적이 됐겠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 참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행정관리였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선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김혜경의 이 황당한 뭐 갑질도 아니고 이게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 네. 이게 성남시의 부시장하고 권한대행할 때도 혹시 김혜경이가 이런 걸 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지만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부시장을 할 무렵에 네. 많은 공무원들이 제 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사로도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어떤 때는 울분에 차가지고 네. 왜 내가 이렇게 퇴임을 앞둔 마당에서 아니면은 아니 내가 왜 승진해서 이렇게 계속 누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찍히니까 계속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재명 일본에 8년 동안에 네. 쌓였던 서름을 한 번 이제 이렇게 재척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찍히니까 아하. 계속적으로 이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계속 승진을 하고 네. 왜 성남에서 크고 아니면 네. 다른 지역 출신들은 왜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때는 사실은 포함도 사실은 그 김혜경 씨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돌았는데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만은 공무원들로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알겠어요.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네.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격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만 지금 근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자제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로는 이 김혜경이가 그 7급 공무원 카드로 먼저 결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날 법인 카드로 바꿔서 결제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네. 법인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법인 카드 법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써보는 게 평생 소원인 서민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카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법인카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번에 예. 비서실에서 예. 뭐 소고기를 사고 그 다음 날 법인카드로 이걸 대체를 했다라는 걸 쓰면서 납득이 안 갔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라고 쓸 때 가장 의문점 드는 게 법인카드를 저렇게 남발할 수 있을까? 법인카드를 사실은 도청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자체 시스템에서 법인카드를 줄 수 있는 대상들은 비서실에도 네. 거의 비서실장과 한 명 정도 그 정도로 수불부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를 합니다. 아하. 남경필 지사 있을 때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정무팀들한테 카드 하나를 더 발급해달라는 걸 갖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아하. 만약에 그것이 그 비서실 내부에서 쓸 수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반드시 기록을 하게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만큼 맞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걸 갖다 보니까는 5급한테도 주고 5급이 또 7급한테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남용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제가 알기로요. 청와대에도 법카가 있잖아요. 법인카드가. 네. 청와대 수석들한테만 줍니다. 밑에 비서관들은 어디 밖에 나가면 1급, 2급이니까, 경기도 가면은 실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안 줘요. 그리고 수석들한테 주는 법카도 무지무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다 쓰고 떨어지면은 비서실장한테 가서 비서실장님 카드 잠깐 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래요. 네. 이게 법카가 이런 거거든. 이게 무슨 김혜경이 소고기 사 먹는데 뭘 5급이 7급한테 주고 7급이 그걸 갖고서 무슨 다시 바꿔치기 결제를 하고 네. 이건 국가도 아니고 이 공무원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경기도도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지우는 과장, 네. 국장, 실장들한테만 되고 그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그 이면에 가려진 네. 아무한테나 이걸 발급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지불했다? 이거는 좀 행정관리 시스템이 망가진 네. 겁니다. 이거는. 네. 그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망가진 거지. 망가진 겁니다. 이거는. 이게 기존에 있던 이게 체계를 전혀 안 지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기존에 있던 시스템만 제대로 지켜도 맞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남지사 때 발급카드 하나를 더 발급하기 위해서 예. 엄청난 그 회계 팀장 등등이 모여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걸 불가한 사례를 저도 그 당시에 회의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도지사도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 이게 성남시가 완전 이재명의 그 왕국이었고 경기도가 완전히 이재명의 그 전횡이 난무하는 그리고 김혜경의 전횡까지 난무하는 이런 곳이었던 거죠. 지난 4년 동안. 처방전도 저는 예.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제 관리 의사가 이제 별관에 2층에 있거든요. 네. 근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에 한합니다. 공무원에 한합니다. 사모님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는 관리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가면은 어느 과 누굽니까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즉 사모님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거기 대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급했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거기 5급의 배모 비서관을 대상으로 만약에 됐다? 그럼 분명히 처방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처방전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배소연한테 그 발행된 처방전. 배소연한테 발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제3자한테 발행됐는지 나이서부터 특정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은 누구한테 발급됐는지가 명확하게 저는 그리고 그게 1회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처방전이 발급됐냐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지금 그 김혜경이가 무슨 저 사과문이라고 한 것 보면 뭐 공사를 명료하게 구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그 경기도 도청의 총무과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뭔가 총무과 소속이었는지 비서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도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무슨 관사병처럼 이재명, 김혜경 집으로 출근을 했거나 주로 수행하면은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국회에도 수행비서가 있는데 이 수행비서는 출근을 국회로 안 합니다. 국회의원 집으로 하죠. 그래서 새벽 6시, 7시부터 의원을 24시간 수행해서 국회의원의 의원회관에 가면은 그 수행비서 책상은 있지만 거의 글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소연이 그런 식으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시적 조력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완전 쎄박은 거짓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내힘 예. 박수영 예. 의원실에서 이 배소영 씨의 역할과 관련돼서 예. 완전히 그 김혜경 씨 개인 의전을 사적 의전을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부적인 그 반박을 어떻게 했냐면 의회 내지는 국회 출입을 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 보좌관실에서 그러면 국회 출입 기록에 보니까 배모 비서관에 대한 출입 기록은 제로다. 도대체 국회에 어디 가가지고 당신들이 역할을 했는지를 증빙해라. 그 이외 역할에 대한 그 반증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청 내에서는 네. 제가 계속 듣기로 시청했을 때도 사모님에 대한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거의 한 11년 동안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김혜경이가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월 9일까지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지금 이재명 검증위에 계신데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잡고 이기면 그 다음에는 안민석이 잡겠다고 지금 오산에 사무실 차리신 것 같으네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제 9월달에 퇴직하고 바로 입당해서 네. 뭐 대장동 특위, 그다음에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 네.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중앙의 권력, 이제 국회의원의 권력, 그다음에 대권도 중요하지만 이 지자체에서 지방 권력에 대한 네. 이 적폐도 병폐도 심각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 오산을 내려가다 보니까 예. 거기는 벌써 지방 권력이 20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거긴 또 안민석 의원께서 네. 5선 20년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12년을 해왔습니다. 두 분 합치면 30년을 해온 겁니다. 30년에 그 저는 이 적폐가 네. 쌓이고 쌓여서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의 저하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저하로 네.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28%예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북부 빼고 23위예요. 그리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는 52.5% 정도인데 경기도에 그런 시가 있어요? 경기 남부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진짜 창피한 수준인 진짜 겁니다. 정상적이지가 않네 오산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지금 저희가 오산에 한 20여 년 전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오산은 살기 괜찮았는데. 네, 제가 봐서는 거의 지난 20여 년 동안 한 정당에다가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적폐가 저는 쌓일 대로 쌓였다. 예. 그 지방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하. 중앙과 이 대선과 연결이 돼도 계속 지방의 병폐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예. 3월 9일 이후에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해서 한번 강한 개혁의 변화의 드라이브를 한번 걸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 평생 행정관료, 행정공무원, 행안부 소속인가요? 그러면? 저는 경기도청에서 주로 경기도청. 예, 그래서 경기도청 근무하고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장은 선출하지만 부시장은 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거든요. 네. 임명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부시장하고 성남시에서도 부시장하고 또 경기도 본청에 가서 일하고 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그 복마저 같은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지방행정을 되찾아오고 주민의 것으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그 좌파 기득권 세력과의 그 정말 엄청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경험과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그 3월 9일까지는 이재명 잡는데 올인할 거고 3월 10일부터는 오산에 안민석이 잡으러 간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이재철 위원을 좀 기억하시고 참 다음 주입니까? 그 우리 토크쇼 하기로 했죠? 오산에서? 네네네. 다음 주 2월 12일 날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제 첫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하여튼 많은 응원과 힘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산에서 몇 년 살은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살 때 오산은 참 살기 괜찮았거든. 그게 벌써 한 25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떻게 그때는 안민석이라는 자는 아예 근처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오산이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화가 나고 지난 총선 때 그 최윤희 합참의장 그 총선 출마했을 때 제가 사실은 오산이 저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일부러 내려가서 최윤희 후보도 만나고 뭐 좀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때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철 위원이 지금 오산에서 안민석 잡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없던 시간 쪽에서라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고성국 TV 하면 우리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입장도 내세우고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나름대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많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많은 기득권을 버리고 아주 그 냉혹한 정치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치판에 들어드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가는 좌파들이 특히 이재명 씨가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막고 싶었습니다. 제 그동안에 한 4년 정도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급장을 띄고 나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전까지 나와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특위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산시 총괄본부장으로서 역할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바꿔보자라고 하는 열기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기초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아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우파가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철을 좀 믿어봐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댓글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오산 이재철 그러니까 오산을 호라도 쓰시죠. 오산 이재철 괜찮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